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창원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최원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화학공학 인사이트에서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반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연구 분야에 들어가기에 앞서 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언급은 자주 하지만 사실은 그 온도 변화가 체감할 만큼 크지 않고 파리 협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1.5도 상승 역시 얼핏 들었을 때는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할 부분은 날씨와 기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평균 기온 대비 날씨가 발생할 확률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표준 분포표와 같이 평균 기온인 날씨가 가장 많고 온도가 낮거나 높을수록 그 발생 확률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해당 도표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약간의 온도 상승만으로도 기존의 폭염에 해당하는 날씨가 발생할 확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상승할 경우 대기가 건조해져서 산불의 빈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한 빙하의 해리로 인해서 지구 전체의 알베도가 감소해서 온도가 더욱 상승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화를 거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메커니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흡수된 빛은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다시 반사되며 이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는 이 적외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는 물질로서 지구에서 우주로 방사되는 열 적외선을 다시 지구로 흡수시켜서 이런 에너지 균형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특히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70% 이상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석연료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소 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처리하는 이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즉 CCS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CO2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누출 가능성이 낮은 적절한 저장소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고갈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이 실증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비록 동해의 천연가스는 고갈되었지만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매장되어 있으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일본과의 영해 분쟁 관련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낯선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며 어떤 성질을 가진 물질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의 물과 고압의 기체가 만나면 생기는 결정질 물질로서 KG 형태의 얼음 격자 안에 기체 분자가 포집된 형태입니다. 저온 고압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열의 영향이 적은 심해저 첨부 지층에 이렇게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게 됩니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 고압 조건인 대륙연안의 해저 영역과 영구 동토층에 주로 분포하며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총량은 기존에 알려진 화석연료 총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막대한 양이 존재하여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에너지원 자체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 부피 대비 높은 기체 포집량과 선택도 차이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체 수송, 기체 분리 분야에 두루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결정화 반응을 통한 담수화 연구에 적용하는 등 하이드레이트 형성 원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이드레이트 관련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연구가 가장 먼저 시작된 분야는
아이러니하게도 화석연료 생산 분야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저 영역에서는 물과 천연가스가 존재할 경우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해저 영역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경우 배관에서 이런 고체상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런 입자가 응집되게 되면 배관 막힘 현상을 유발해 폭발 및 화재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온 고압의 연력학적 환경에서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방지하는 억제 및 유동 향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배관 내 유체 유동성을 확보하는 연구에서는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될 수 없도록 안정 영역 자체를 이동시키는 더모다이나믹 하이드레이트 이니비터, 그리고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점을 늦추는 키네틱 하이드레이트 이니비터, 그리고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더라도 입자를 분산시켜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응집 방지제 안티어글로머란트와 같이 크게 3가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고상의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면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상유체의 형태랑 플러깅 정도를 리스크 매트릭스의 형태로 정성적으로만 분석해 왔다면, 저희 연구실은 실제 심해저 파이프라인을 모사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물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다상유체의 유동성을 관측하고 이렇게 정량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생산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압력을 강화시키는 강화법, 열수를 주입해 하이드레이트를 녹여서 생산하는 열수주입법, 그리고 메탄올과 같은 연력학적 저해제를 주입해 해리시켜 생산하는 저해제주입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모두 하이드레이트 연력학적 안정영역 밖으로 이동시켜 해리하는 방법으로 생산성은 높지만 집안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화법의 경우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층의 온도에 따라서 드라이빙 포스가 바뀌기 때문에 압력에 따른 생산 거동의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은 기존의 압력 기반 드라이빙 포스 대신에 케미컬 포텐셜에 기반한 드라이빙 포스를 사용하며 지층 온도에 무관하게 유니버셜하게 생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가스하이드레이트 지층 모사 반응기를 이용해 실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제조하는 인공적인 하이드레이트는 실제 지층 내 부존하고 있는 시료와는 물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북극 탐사에 직접 참가하여 실제 하이드레이트 함유 지층을 채취하였으며, 라만, PXRD, NMR 등과 같은 공간 분석법을 이용해 물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북극 척지에 부존하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와 함유 지층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 하이드레이트의 포화도와 비정상적인 영도 분포, 그리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리 거동 등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석연료 관련 연구들과 별개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결정 형성 원리를 이용해 친환경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 물 분자가 예술소 결합을 하며 케이지 형태의 격자 구조를 만들고 기체 분자를 포집하는 형태로 형성됩니다. 이때 어떤 기체를 포집하냐에 따라 결정 구조가 결정되고, 이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동공의 종류랑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른 기체 선택도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객체 선택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혼합기체를 물과 함께 가압한 이후 형성된 하이드레이트를 분리하게 되면 혼합기체를 친환경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포스트 컴버스천과 프리 컴버스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스트 컴버스천은 기존의 화력발전소에서 연소 후 나오는 배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질소 혼합기체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기반 기체 분리 공정에서는 질소 대비 이산화탄소의 선택도가 매우 높아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프리컴버스천은 화석연료를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60%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소 대비 이산화탄소의 산택도가 매우 높고 또한 기체 생산 압력 자체가 높아서 하이드레이트 기반 분리 공정이 굉장히 유리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천연가스 또는 이런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 메탄 이산화탄소 혼합기체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팀에서는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 필요한 온도 압력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연력학적 촉진제를 사용했고, 이 결정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동공별 객체 포집 포동이 변화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규명해서 최적 분리 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연구 분야는 메탄 이산화탄소 치환 기술입니다.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연소 또는 리포밍 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지층에 주입하여 CO2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저장한다면 이론상 탄소 중립에 가깝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레이트에 포집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교환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 결정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안 붕괴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포집된 기체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S1, S2, SH 총 3가지 구조로 존재하며 각기 다른 연력학적 안정성과 동공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중 S2 구조와 SH 구조 하이드레이트에 정제된 CO2 대신에 연소백가스를 직접 주입해서 기체 분리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이 CO2N2 주입 시 일어나는 치환 효율의 변화 원리를 실시간 객체 교환 거동과 구조전이 거동을 통해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주입하는 기체 조성의 변화에 따른 CO2N2 포집 거동을 규명하였으며 이 피드가스 조성의 최적화를 통해 치환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치환 기법의 경우 느린 기체 확산 속도로 인해 상업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가마법의 빠른 천연가스 생산 속도와 치환 기법의 이산화탄소 저장 및 지층 안정화 효과, 이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자 두 방법을 연계한 감압 치환 하이브리드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하이드레이트 함유 지층을 모사한 반응기에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해서 탄소 중립에 가까운 이산화탄소 저장 및 천연가스 생산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은 앞서 말씀드린 하이드레이트 기반 저탄소 에너지 기술 연구를 위해 고압 교반기와 락플로우셀, GC, 시린지 펌프와 같은 다양한 장비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부족하지만 나름 MG 교수로서 학생들과 화목한 분위기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셨을 텐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 공동 연구나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생기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